좀 전에 우리 김진태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공갈 갈치범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공갈 갈치범을 서로 돈 뜯어먹기 위한 카르텔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네요. 그거 반드시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이 정말 도입돼야 될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까? 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더라도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기는 후보가 과연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고인께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그런데 좌절을 당했던 것,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이 좀 더 빠르게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을 텐데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돌아가신 이병철님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정말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제가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빈소에서 맞이한 아들과 딸과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아들을 두고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보를 한 고인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보를 받고 고발한 주체도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그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인사에 의해 제보와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보와 고발의 신빙성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높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이고 계속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덮기에만 급급하니 이 참담한 사태를 보고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아수라 영화가 그냥 영화인 줄 알았는데 요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아수라가 영화인지 현실이 아수라판인지 모르겠다. 정말 의혹을 넘어 섬뜩한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를 둘러싼 권력의 심장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면 얼마나 가차없는 가혹한 보복을 해올 것인지 두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정말 정신 차리고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리 의혹의 몸통 이재명, 그 권력형 비리를 비호하는 민주당, 그것을 수수방관하며 있는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이 모두가 한 통속이 된 비리 게이트의 내부자들이고 공범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일어난 일련의 의문사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주 초쯤에 정식 발족을 할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돼 있던 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 극단 선택을 하고 그분의 아이폰 포렌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거가 다 인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허리를 끊으면서 윗선으로 그 사건의 몸통으로 가는 수사를 차단시켰습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그 관련된 센터 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그 비리의 실체를 그 전모를 밝히는데 결국 또 중단되었습니다. 조국 가족 펀드 관련해서도 또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모해져 버렸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로서의 선거 과정에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 또한 허지부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정권은 죽여야 하는 겁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센터도 가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공익제보를 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신변보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되어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2명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 2명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행정당국은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단순한 의문사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타살인지 본인의 선택인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의 경찰과 검찰은 권력의 주구가 되어 비리의 몸통을 숨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밝히는 사인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전혀 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이 반드시 억울하지 않도록 그분이 제기했던 정의에 대한 투철한 의지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통해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이러한 점들을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벙커에 꼭꼭 숨어서 안 나왔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실이 두렵습니까? 그동안 공정을 짓밟은, 정의를 짓밟은 죄가가 두렵습니까? 당당하면 나에게 와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배석자 없이 1대1로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청장이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면 내가 수용하겠다 그랬습니다. 녹음하지 않겠다고 내가 핸드폰도 맡기고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벙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실이 두렵습니까?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두렵습니까? 그런 자가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당장 김호수 총장 사퇴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비리의 공범으로 계속 비호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검찰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수사라인, 그 직계수사례를 다 찾아내어서 직무유기죄와 범인은닉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렇게 하라고 이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대장동 게이트를 실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딜레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바로 특별검사에 하는 것입니다. 가짜 특검, 상설 특검, 그런 터무니없는 엉뚱한 꼼수 그만 쓰시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반드시 세워 나가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어둠의 세력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